여러분들 그 현대 영어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 시대 지금의 영어죠. 좀 빨리빨리 나가서 이 부분을 이번에 끝내도록 하죠. 현대 영어는 기본적으로 미국 영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국 영어가 우리가 근대 영어까지 18, 19세까지 한다면 현대 영어 19세기 이후에 20세기까지 21세기는 미국 중심의 언어다. 그래서 지금의 영어 그러면 말이 잉글리시지만 사실 아메리칸 랭귀지죠. 그래서 아메리칸 잉글리시란 말을 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옮겨가서 미국의 언어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스탠다드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 영어를 우리가 마치 방언처럼 이야기를 하죠. 또 호주 같은 경우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뉴질랜드 영어도 우리가 약간 방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영어 가르칠 때 미국식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미국식 영어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미국식 영어 CNN 같은 방송 영어를 우리가 그 GA 그래서 General American이라고 얘기하고, 영국에서 자신들의 언어 BBC 방송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영어도 스탠다드로 주장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RP Received Pronunci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현대 영어를 하면 지금 아직도 GA와 RP 두 개 사이 어떠한 결음, 뭐 꼭 대립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영어에서는 그 봐야 될 것이 이제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미국 영어의 차이인데, 철자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철자법 사실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건 미국 영어 철자법은 웹스터라는 여러분 유명하죠. 대영어 사전. 그다음에 영국식 철자는 우리가 옥스퍼드 사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금방 우리가 그 철자법의 차이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철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보면 영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스펠링이 컬러 같은 OUR, 미국은 COLOR, favor, 그 다음에 honor, 뭐 이런 경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세 번째나 네 번째 caliber, 그죠? RE라고 쓰는데 미국은 ER 그대로 발음대로 쓰는 거죠. 또 외권인데 외권 그래서 하나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스펠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래 한글로 영어를 찍게 되면 영국 쪽은 다 좀 틀리다고 빨간 그 언더라인이 밑줄이 들어갈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영국식 그 스펠링을 고집해 써서 그런 어떤 색채를 확고하게 나타내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다고. 영국식과 미국식 단어 종류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요. 미국의 환경, 영국의 환경이. 미국의 환경은 뭐 아시다시피 뭐 어마어마한 대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대륙에 있는 여러 지형의 부분과 동식물 이런 것들이 금방 다양한 점에서 지형 관련된 신종업이 지형 뭐 이때도 지형이지만 근데 지형보다 이거 좀 잘못 찍은 것 같죠? 동물 생명이라고 우리가 사는 지형의 어떠한 동식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다음 책에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물 차이, 그 다음에 식물 관련 인디언 고유 어휘들이 많습니다. 미국 영어에는 다른 거 다 빼고 위에 카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다섯 번째 토마호크 보이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미사일 중에 대륙을 쭉 건너가, 대륙간 탄도탄 아니더라도 꽤 멀리 가서 정확히 맞히는, 특히 그 군함 같은 데서 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토마호크는 사실 돌도끼예요. 도끼를 던져서 사슴을 잡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인디언어의 어원들이 미국 영어 훨씬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휘의 구조와 의미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의미가 다른 것보다 빌리온 같은 경우 미국은 10억 그렇죠? 얘기하는데 영국은 사우선드 밀리언. 그래서 말할 때 좀 다르죠. 그래서 사우드 밀리언 그냥 밀리언 하는 방식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가이 같은 경우는 그 영국에서는 좀 특이하게 옷을 입은 친구나 미국에서는 그냥 친구들, 헤이 가이스 그 친구들끼리 부를 때, 또
위로 가서 스마트 같은 경우 영국은 인텔리전트, 미국은 그 뭐 인텔리전트 약간 좀 옷을 잘 입은. 요즘에 스마트폰 그러면은 그 양쪽 다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다 팬츠 같은 경우에도 그 영국은 트라우저스, 근데 미국은 팬츠. 그렇죠? 그래서 진 팬츠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동일한 의미 상이한 철자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것이 그 철자가 서로 이게 이제 영국과 미국의 차이인데요. 다른 거 연료는 페트롤, 그다음에 미국은 가솔린. 영국의 유명한 기름에서 BP,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리 트럭, 우리 한국 사람들 큰 트럭 로리 하는데 사실은 미국식에서는 트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건너가는 거 지브라 크로싱, 크로스워크, 줄, 퀘, 라인. 퀘는 가끔씩 미국 사람들이 조금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쓰기도 하긴 합니다. 뭐 다른 거는 좀 여러분들이 보고 보도록 하십시오. 예. 예, 또 동일함 아까 말한 bill check.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서 하면은 미국에서 bill 해도 되겠는데 또 미국은 bill을 뭘로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그 저 지폐를 얘기할 때 쓰기도 하죠. 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국식, 미국식 발음 차이인데요. 뭐 다른 것보다 여기 RP 여러분들 요거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영국의 그 스탠다드를 RP라고 하고 미국의 스탠다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너럴 아메리칸.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국과 미국은 미국이 약간 좀 느린 듯한 느낌과 좀 말투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렇게 모노토너스 그냥 평이하게 굉장히 강하게 억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Love Actually라는 영화 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거기 아주 전형적인 영국 영어의 계통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 영어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높낮이가 훨씬 작게 들려서 경우에 따라 좀 빨리 말하면 미국 영어가 좀 더 알아듣기 어렵지만 또 경우에 따라 억양이 굉장히 강한데 빨리 말하면 영국 발음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뭐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뭐 R 발음 같은 경우 영국은 R 발음이 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스포트 예 그렇죠. 미국은 스포 R 발음이 납니다. 파크도 파크 영국 파크 R 발음 나면 조금 그렇게 그런 이제 영국세가 강한 미국의 동부 해안 북쪽을 보면 영국 발음이 강해서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영국식 발음으로 R 발음이 해서 카 그렇게 카 자동차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어 강세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있고 문장의 강세에서 영국의 will you be at the party be 같은 경우 will you be at a party 미국은 강한 것만 나머지는 다 그냥 평에 가지만 그저 영국 영어는 will you be at a party be at a party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억양 패턴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자, 미래의 영어는 어떨 것인가? 자, 첫째, 미래 시대의 새로운 질서 확립. 결국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가 결국 영어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러분 논문을 보면 논문지에 소위 초록 앞에 간단한 설명이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나오는 잡지, 전문 잡지도 초록은 영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인과 사회가 격리된 채로 상호 연계 없던 시대에 달리 이제는 엄청나게 뭐 세계화 추세 요새는 그 뭡니까 코비드19 때문에 그 많이 꺾긴 했습니다. 그래도 세계화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한 나라가 막아도 병은 쉽게 가라지질 않죠. 퍼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거에 대한 대표적 케이스. 특히 SNS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의 페이스북 또는 뭐 유튜브 금방 여러분들 답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들 보면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국제기구 뭐 이런 것도 금방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정보 전달 방식, 국제 질서 결국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3분의 2 정도 영어 중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읽지 못하면
사실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죠. 제가 그 코딩을 공부할 때 HTML 같은 경우를 그 CSS 공부할 때 보면 새로운 버전의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거의 영어 사이트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능할지 몰라도 언어에 좀 나름대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새로운 걸 받을 때마다 번역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만 영문과 같은 경우 만약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좀 쌓는다면 이런 정보를 읽는데 크게 구애됨이 없기 때문에 정보 수익과 또 정보의 전달에서 훨씬 더 유리함이 있지 않나. 또 웹을 꾸며가는 데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그러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코딩은 과연 공대 쪽일까? 그건 좀 더 갸우뚱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위성통신 발전 영어 사용 아시다시피 모든 세계의 방송의 기본은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영어를 모르면 우리가 반도체 이런 거 같은 경우 그 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결국은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기술 이런 거 각종 장비 특히 의료 장비 같은 건 거의 미국에서 60, 70% 이상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요새 코비드19 영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팬데믹 영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오미크론 그것도 결국 영어예요. 물론 말은 그리스에서 왔지만 다 영어의 델타 다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금방 인터넷과 영어 현황 말할 것도 없죠. 예, 인터넷에 아까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미래의 영어는 어떨 것인가? 향후 2050년 또는 좀 더 가서 2100년까지의 영어의 수요는 거의 전 세계 절대적 지위를 거의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시작한 지 한 300년 역사를 생각하면 로마가 1000년을 갔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도 2, 300년 더 미국이 중시가 된다면 영어는 결국 핵심 언어가 된다는 것. 영어를 모른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세계 속에 인재로서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설명, 책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여기에 대한 정리는 제가 되면 한 번 더 정리의 사이트를 올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업에 대한 여기서 맞춰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수업, 다른 주제에서 이와 같은 유튜브 강좌를 지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